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이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비민주주의 4회째입니다. 네, 오늘도 김알씨님, 변영석님, 이승우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김승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4회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지금 벌써 저희가 이제 4시간째잖아요. 근데 저희가 만난 것도 정말 딱 4시간째인 거예요. 보통은 뭐 그 전에도 뭐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정말 딱 시청자 여러분과 저희가 만나는 딱 그 시간만큼만 저희가 딱 진짜 서로 소통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친해지는 속도와 시청자들과 우리가 친해지는 속도가 이제 발을 맞춰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로 만난 관계죠. 그러니까 일로 만난 사이. 네, 한번 저녁에 보려고 시도를 했다가 PD님한테 한번 깨지고. 네, 너무 갑자기 저희들끼리 막 친해지고 형 동생하고 막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면은 시청자분들이 좀 어색해하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아직도 술자리를 못했습니다. 조만간 이제 조금 더 이제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나면 한번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이번에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게 이 바비민주주의가 경제 민주화를 위한 사회 변혁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뭔가 경제 이야기, 돈 이야기를 하지만 뭔가 공익성 있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항상 소재를 찾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먹거리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합니다. 안 그래도 김알씨님이 또 그런 쪽과 굉장히 조예가 깊으시고 하다는 얘기를 듣고 네, 오늘은 김알씨님께 집중 질문을 쏟아붓는 걸로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는 그 전에 사실 그 자갈자갈 이야기를 하면서 GMO 식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잘 몰랐다가 이게 되게 장기적으로는 이제 몸에 안 좋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좀 위험성 그런 것도 느끼면서 결과적으로 GMO 식품을 거르고 또 그러면은 유기농 식품을 먹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고민하다가 사실 생활협동조합이라는 곳까지 이제 관심을 뻗어나가게 됐는데요. 김알씨님 어떻게 그럼 처음 접하게 되신 거세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식품에 대한 뭐 안전한 식품을 먹고자 하는 그런 거였는데 지난번에 제일 처음에 인사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 텔레비전 보면서 보다가 거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성인병 있잖아요. 뭐 당뇨병이라든가 고혈압 그리고 우리나라 아이들 굉장히 많이 걸리는 아토피 같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먹을거리를 바꿈으로써 치료가 가능하다. 뭐 그런 내용의 거를 20년 전에 봤었어요. 공중파 방송에서. 그래서 그때 무슨 야구선수도 나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아버지도 고혈압이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식단을 바꾸면서 그거를 어르신들 막 TV 조선 같은데 많이 나오는 뭐 엄지왕 뭐 이런 거 건강 프로그램 막 이런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때 무슨 다큐멘터리를 했던 거였는데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는 그 제목이 잘 먹고 잘 살자였었어요. SBS. SBS. 그러면서 이제 그런 친환경 친환경이죠. 그 채소류와 현미 같은 그러한 이제
섭취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도 또 이제 농약 같은 걸 치지 않은 뭐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구입하시는 것이 소개해준 것 중에 하나가 생협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가입을 했었죠. 네. 네. 그런 김하씨님과는 다르게 먹는 거 어떻게 신경 쓰시나요? 저는 좀 고백하건데 소위 말하는 초딩 입맛입니다. 그래서 라면과 뭐 햄 같은 가공류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올해 그 일했었던 사무실이 그 생활협동조합하고 같이 있는 데인데요. 뭐 물론 이제 관계를 위해서 되게 나도 유기농 음식을 되게 좋아하고 뭐 공정무역 이런 거 무지하게 막 장려해야 하는 거고 하지만 실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면 잘 안 먹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백하고 또 사죄드립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그 생협뿐만 아니라 사실은 시민사회 단체들 중에서도 뭐 환경 단체들이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생활 속 유해 화학 물질 혹은 우리 먹거리 안에서 예를 들면 환경정의라는 시민 단체가 있어요. 여기는 굉장히 그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먹거리 안에 여러 가지 유해 요소들이나 이런 걸 뭐 고발하기도 하고 뭐 그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선생님이시면 먹거리에 좀 뭔가 솔선수범 모범을 보이셔야 되는 입장 아니셨나요? 저도 그 똑같이 초딩님이었어요. 주로 뭐 돈가스, 햄버거 이런 피자 이런 종류들 좋아하고 이른바 인스턴트 식품들이죠 다. 그런 걸로 학생들에게 다가가시는. 아니 뭐 예전에 근데 저는 이제 뭐 아이들한테 먹을 걸 가지고 뭐 그렇게지는 않았었는데 이게 저도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머리하고 머리에는 막 육식의 종말 막 이런 거 보면서 육식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지구적 문제, 환경적 재앙의 문제를 만들어내는지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고기는 맛있죠. 예, 지금 직접 먹을 때는 이제 그것이 작동을 안 하는 거죠. 따로 노는군요. 네. 그래서 뭐 생협이 중요하고 유기농이 중요하고 막 그 농산물 하나에 얼마나 많은 농약과 비료와 이런 것들이 화학 비료 들어가는지도 닭이 닭장 안에서 평생을 네. 자라고 그걸 이런 다 거. 알매도 불구하고 먹을 때 이 존재는 뭔가 다른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게 뭔가 머리와 몸이 불일치된 상태로 사실은 살고 있음을 저도 역시 고백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요즘에 채식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 채식도 되게 많이 하고 제가 아는 분도 채식을 꽤 오래 실천하셨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고기를 막 잡수고 계신 거예요. 아니 뭐 육식이 뭐 꼭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아니 왜 드세요? 뭐 계속 안 드셨잖아요. 그랬더니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 그거가 담배를 10년 끊어도 다시 핀다고 그러더니. 네, 유사하죠. 막 그보다 더 강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저를 계속 이제 합리화시키려고 뭐도 하냐면 이제 채식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막 보다가 채식의 배반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한 10년 가까이 채식만 하고 사신 분인데 온갖 다른 부작용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주장은 고기를 먹지 않는 그것만으로 인간의 삶이 유지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 문제는 인지하되 적당히 먹어라 막 이런 게 논지들이 막 나오거든요. 막 이런 거 막 공부하면서 그래 역시 그런 거야. 사람은 고기를 먹어야지. 그렇죠. 근데 오해하실까 모르는데 제가 생협 조합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제가 또 이렇게 약간 말랐잖아요. 이렇게 마르고 이렇게 건조가 생겼잖아요. 채식주의자라고 네, 생각하는 사람 되게 그렇죠. 많은데 채식주의자 아니고 저도 제가 뭐 고기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안 먹지는 않아요. 그리고 생협이 채식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데는 아니에요. 예. 안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안심하고 그 식재료를 선택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곳, 음식 갖고 장난치지 않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거예요. 채식 뭐 이런 거보다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건강하게 키운 뭐 소, 돼지, 닭고기 네. 이런 걸 살 수 보통 보면 이제 그렇죠. 방목하거나 네, 뭐 큰 농장 같은데 이제 방목해서 기르거나 더 맛있을 것 같네요. 근데 이제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 라면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라면은 사실 우리나라 다 먹는데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 라면에 뭐가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첨가물이 정말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가는지를 정확히 얘기를 하는 거죠. 꼭 라면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모든 이제 그 식품 회사에서 나오는 이제 그러한 거에 다 써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막 어려운 막 이렇게 막 써있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협은 여기는 뭐가 있고 뭐가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뭘 뺐고 대신에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선택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죠. 실제로 기본적으로. 라면도 만들어서 파시잖아요. 아, 네. 그럼 저도 이제 굴에 있는 그 라면 공장도 가봤어요. 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라면을 찍어내시고 저도 이제 뭐 먹을 거를 크게 안 가리니까 생협에서 뭘 많이 사거나 그리고 제가 뭘 해먹지 않으니까 하지 않는데 몇 개 주시더라고요. 갔더니 그리고 몇 개 주신 거 감자면인가요? 뭐 이렇게 먹었는데 되게 맛있는 거예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네, 뭔가 맛있었다는 게 놀라워 하시는데. 그 불순물들을 빼면 보통 이렇게 건강한 음식이 맛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럴 줄 알고 먹었는데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네. 진짜 신기하네. 조미료 다 아니, 뺐는데 어떻게 맛있어? 조미료는 들어갔겠죠.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미료야 그러니까 이제 뭔가 안 못 좋은 먹는 음식은 성분들, 아니니까. 뭐. 예. 뭐 하여튼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생협에 물건, 네. 그러니까 예전에 몇 년 전이 좀 됐어요. 한 10년쯤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 라면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요소들이 많잖아요. 네. 예, 어쨌든 가공식품이니까. 그런데 이제 생협 라면도 역시 뭐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썩 좋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그 조합원들 중에서 생협에 그 라면에 들어가는 염화나트륨인가 뭔가를 왜 굳이 넣느냐, 이거를 빼고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생협이라고 하는 게 소비자들이 만든 기업이잖아요. 그 소비자들의 요구, 조합원의 요구를 반영해서 그 물품에 반영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다른 데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뺐는데 라면이 아니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라면에 쩐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그거를 다 못 팔고 폐기 처분했던 경험이 있어요. 어휴.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이게 가공식품 같은 걸 안 만드는 건 아닌데, 그 조합원들이 원하는 바를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다. 뭐 이런 거죠. 예. 네, 핵심인 것 같아요. 그게 네, 사실은 저도 그 라면을 똑같은 데서 똑같이 그것도 제 눈 앞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본 후 딱 포장된 걸 누가 사줘서 그걸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맛을 원래 알았어요. 그래서 아 이거를 주긴 주는데 이게 참 내가 이걸 먹을까 그랬는데 집에 갖다 놨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라면이 있으니까 그냥 라면인 줄 알고 끓여서 그냥 드신 거예요. 그랬더니 야 없이 살아도 이런 라면 사지 말자. 그랬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농땡 라면, 뭐 삼땡 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워낙에 이 입맛에 길들여진 세월들이 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제가 이제 아는 농땡 뭐에 그 조금 높은 고위직의 어떤 분에게 들은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여기 신라면 그 라면이 옛날에 굉장히 맛있었는데 요즘 옛날 맛이 안 나오는 것 같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맞다. 나트륨이 덜 들어갔으니까 맛이 없지. 근데 이게 라면을 만들 때 그런 기준들이 계속 그 나트륨 함유의 어떤 제한의 기준이 높아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자기들은 좀 억울한 측면도 있대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억울합니까? 그랬더니 그 네가 우동집 가서 사 먹는 우동 한 그릇에 있는 나트륨이 이 라면에 있는 나트륨의 몇 배는 될 거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생협에서의 제품들은 그래서 일단 명확하게 여기 들어가 있는 어떤 재료의 성분과 함량이나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어쨌든 조합원의 기호에 맞게 만들 수 있고 요구에 따라서 네네, 만들 네. 수가 있으니까 이걸 이제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덮어놓고 유해한 것들을 먹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 그리고 뭐 이참에 이제 오랜 동안 10수년 동안 길들여져 있는 입맛에 대한 재고도 해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협 라면에 대한 안티가 아니라 맛은 좀 이미 다를 수 하셨는데, 있다. 네. 그러니까 드시게 될 분들도 맛은 좀 다를 수 있으나 당황하지 말고 먹어요. 네, 저는 맛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예, 변호석 대표님은 그러니까요. 예. 맛있으셨잖아요. 네. 또 입맛이 각자 개인적인 네. 거라. 저는 초딩 입맛이라 어렵더라고요. 저는 사실 좀 그 이런 기회가 있으면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 생협도 거의 뭐 90년대 막 이렇게까지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점에
어떻게 하다가 이 생협 운동 일종의 운동처럼 그렇죠. 시작이 좀 네. 됐었는데 이게 어떤 계기로 출발이 됐었나 일종의 뭐 비사거나 야화거나 뭐 이런 거 비슷한 그 시점에 광범위하게 사실은 그러니까요. 뭔가 있을 전국적으로 것 막 시작이 같은데. 됐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먹거리에 대한 위험들이 그런 보도들이 좀 많기도 했었잖아요. 그간에. 네네. 제가 그걸 뭐 사실 자세히 알고 있는 건 아닌데요. 제가 뭐 1세대 그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원래 말은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중심에서 만든 기업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그 이 생협이라고 하는 데서 친환경 이런 것만 팔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좀 독특하게 맞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거기에 이제는 배경이 있는데 우리나라 생협은 약간 그렇게 따지면 두 가지 정도의 흐름으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곳은 옛날에 그때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막 증산 정책 이런 걸 하면서 그 품종을 단일화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과투입 농약 같은 거 비료 같은 거 엄청 많이 투입해서 생산을 증산하는 그러한 게 이제 60년대 70년대 농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제 당숙도 그런 분이 계셨는데 이렇게 농약을 치다가 쓰러지고 막 돌아가시고 이런 네, 사고가 맞아요. 있었어요 예전에 60년 70년 이럴 때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뭐지 우리가 이제 그 이런 거를 배제하고 농사를 한번 지어보자.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생겼는데 그런 분들이 판로가 없으니까 그거를 도시 소비자한테 팔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소비자 생협으로까지 발전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흐름은 이제 도시에서 소비자들이 계속 식품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식품 사고가 많이 나니까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애들이 먹는 사탕 하나에도 빨간 사탕이 보니까는 이게 식용색소라고 써 있는데 그게 사실 식용색소가 아닌 거거든요. 그게 탈색소라고 해갖고 지금은 아마 금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 90년대까지만 해도 금지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탈색소가 그 석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걸로 만들어진 막 음식이 막 온 사방에 있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무슨 아무튼 사고가 되게 많이 터지고 하니까는 좀 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지 않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갖고서는 반대로 소비자들이 모여서 직거래를 시작한 거죠. 이제 작은 거부터 예를 들면 달걀, 뭐 쌀, 뭐 이런 거부터 해서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생협이 있고 크게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 이제 그 발생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유통 과정의 단축과 아니면은 뭐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렇죠. 먹거리.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광범위한 뭐 다른 여타 이렇게 소비재가 아니고 안심하고 건강한 먹을거리 이렇게 되니까 좀 더 안전한 먹을거리, 뭐 친환경 먹을거리, 그리고 또 이렇게 농민들의 요구랑 같이 이렇게 맞아 떨어지면서 이제 이렇게 친환경을 주로 그 취급하는 그러한 것이 생협이 된 거죠. 예. 보면은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은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는 기사들 많이 본 것 같아요. 뭐 쓰레기 만두 뭐 네. 이런 것도 있었고 뭐 그 해산물 뭐 수입품에서 게에다 납 들어가 있는 거 무게 늘리려고 그런 것도 많이 봤고 소에다가 물 먹여가지고 뭐 호스 껴고 죽이나면 배에다 호스를 껴서 물 막 먹게 해가지고 막 판다는 얘기도 가장 들고. 충격적인 상품은 쌀이었어요. 아, 쌀 어떤 거죠? 쌀을 만들어서 아, 쌀을 제조해서 중국에서. 아 네. 중국에서 맞아 계란도 만든다는 얘기 계란도 들었어요. 만들고. 네. 제조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지 않나요? 영주버섯도 만들고 그래요 중국은. 그래서 그 계란인가는 네. 오히려 그 사고가 터지고 나서 그 동네의 특산품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아. 관광객들이 그 동네에 가면 그걸 사갖고 가는. 썩지 않는 네. 계란. 근데 계란이랑 똑같아. 막.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유해한 물질을 넣는다거나 혹은 뭐 고의는 아니겠지만 들어갔는데 나중에 발견이 된다거나 뭐 그 이유가 더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80년대나 90년대 뉴스 보면은 이제 요즘은 이제 뭐 이윤보다 생명 뭐 이런 어떤 표어들이 사실은 일상화되어 있는데 그때는 보면은 뭐 뉴스에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왜곡하고 은폐하고 왜냐하면은 이제 막대한 어떤 손해를 감당하기 싫은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고가 확대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먹거리는 뭐 어느 정도 워낙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먹거리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심각한 장난은 못 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최근으로 봐서는 이게 이제 가습기 살균제 같은 거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보면은 그
그 초기에 이제 뭐 물론 환경보건센터라는 뭐 환경보건 시민센터 여기에서 이제 끝까지 물고 늘어졌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걸 대응하면서 보니까 제 주변에 그 가습기 살균제를 썼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많아요. 정말 저도 썼어요. 심지어는 저도 썼고 그런데 게을러서 저는 보통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사놓고서는 제대로 안 써서 이거를 오히려 피해를 왜냐하면은 안 가습기 당하는. 살균제를 그 물 이제 가습기에 물을 떠서 여기다 한 스푼 정도를 넣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귀찮아가지고 저는 한 번 쓰고 말았는데 그런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 가습기 살균제 뭐 물론 세월호 그다음에 가습기 살균제 뭐 이러면서 이제 생활 속 안전과 관련한 어떤 의제들이 예전보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환경 운동을 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나는 이제 이 내 환경 운동의 방향은 생활 속 유해화학 물질을 끝까지 추적하는 이런 일을 할 거야.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럴 만큼 저는 생협에서 이제 그런 어떤 예전에 먹거리를 가지고 은폐하고 왜곡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뛰어넘어서 공개하고 가치 개선하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장이라는 그런 의미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도 그 말씀드렸지만 GMO 식품은 계속 거르고 있거든요. 사실 뭐 개인적 이게 뭐 유해하다라는 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무해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아직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보니까 이 콩이 되게 거의 GMO 식품이 거의 콩하고 많죠. 옥수수. 옥수수. 네, 네, 그래서 식용유 뭐 카놀라유 그래서 뭐 외국산이라고 써 있는 것들은 거의 다 GMO라고 보면 된다 해서 보통 두부도 국산 것만 먹고 또 웬만하면 이제 기름 식용유 같은 건 사실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차라리 아보카도유나 아니면 포도씨유나 절대로 못 만드는 것들 그거를 찾고는 있는데 그 생협에서는 이런 부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생협도 역시 이제 그 GMO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그 생협이 그러니까는 이제 이 조합원들 뭐 나만 건강하고 내 식구만 건강하고 우리 조합원만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보다 식품이 안전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도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GMO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법제화하기 위한 노력도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 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운동도 했었고 그거 말고 또 우리 쌀 같은 것들을 지키기 위한 뭐 운동이라던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그런 색소 같은 것들을 식품에서 없애기 위한 운동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그 하고 있는 거고 내부적으로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GMO를 안 먹으려면은 GMO가 아닌 것들을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산 재료라던가 그 GMO 검사를 철저히 하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특히나 GMO가 문제되는 거는 우리가 먹는 것도 먹는 건데 그 사료 같은 거 있잖아요. 동물 사료. 이런 것들 다 GMO 사료예요. 왜냐하면 다 수입산이거든요. 예.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것들에 대해서 표기가 법으로 명확하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거를 그냥 다 수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소나 돼지가 먹는 건 전부 다 GMO 사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나 돼지를 드시면은 알아서 자동으로 먹게 그런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사료를 그러니까 그렇게 GMO가 들어가 있지 않은 사료로 대체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게 이제 순환농법이라 그래갖고 예전에는 사실은 그랬잖아요. 그 소나 돼지가 이렇게 배설한 거를 다시 밭에다가 뿌려서 그 거름으로 쓰고 다시 거기서 나온 것 중에서 뭐 이렇게 그런 뭐 이런 볏짚 같은 거 다시 이제 가고 이렇게 동네에서 농업이 순환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부 다 그것도 대량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뭐 사료도 이제 다시 다 따로 사와야 되는 거고 막 이렇잖아요. 농업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지역 내에서 순환이 가능한 농업을 만드는 이런 것들도 역시 같이 이제 만들어 가고 그러니까 구조화와 그다음에 이제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거,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가능한 어쩌는 법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생협이 다 같이 이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맞아요. 생협 이번 제가 이제 이 생협에 관한 주제를 선택하면서 생협에 대한 그 뉴스 검색 뭐 이런 걸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을 뭐 이런 식으로 돕고 있다 저런 이렇게 뭐 마스크 기부한다는 식으로 굉장히 좋은 활동들 기사가 쫙 나오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요. 네. 코로나 이후로 네. 매출이 급증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전에 대한 이게 예민도가 증가하니까 이럴 때일수록 먹거리에 더. 대해서 더 이제 네. 그런 친환경적이거나 이런 것들을 챙기시는 것 같아요. 안전 나름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특수를 누리는 물론 분이 특수 아니에요? 누리고 계시고요. 그래서 뭐 그 정도 하셔야 되고. 근데 워낙 건강한 소비자들이 모여 있는 그룹이다 보니까 그런 종류의 활동, 대사회적인 활동,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러니까 어려움 때문에 필요한 어떤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정도 이런 것들이 확실히 다르긴 다르죠. 이 조합원들이. 네. 그러니까 생협이 단순히 건강한 먹거리에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혹은 조합원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어떤 활동들에 정말 열성적이신 걸 저도 많이 봤거든요. 예를 들면 가습기 살균제 싸움을 하면서 그 옥시레킷 기자 한국 본사 앞에서 이제 한번 집회를 했는데 생협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오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그때 저희가 퍼포먼스가 이제 가지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를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옥시레킷 기자 회사 앞에 잔뜩 쌓아놓고 너네나 뿌려라. 우리는 안 한다. 뭐 이런 퍼포먼스였는데 생협분들이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막 많이 나오셨어요. 네. 역시 좀 좋은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시는 곳이네요. 근데 그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딱 하나 유일하게 안 좋은 기사가 하나가 나온 게 서울대 생협이었어요. 서울대에 있는 생협에서 뭔가 그게 학생들이 학생 식당 있잖아요. 네, 이런 걸 네, 운영하기 위해서 아마 만든 것 같은데 이제 그쪽에 학생 식당의 가격을 올린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사회가 열리는데 그거를 뭐 이사회 열리는 걸 가처분 신청해가지고 못 열게 금지했더니 그게 또 기각이 돼가지고 뭐 이런 얘기 논란이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생협 그 서울대 생협의 이사장은 무조건 서울대 뭐 총장 뭐 총학장 학장인가 뭐 그런 사람이 맡게 돼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체계가 좀 안 좋다고 할 수는 보기엔 조금 그렇지만 누가 또 그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게 만드는 그런 기사였어요. 아무튼 생협 그렇게 그래도 이제 김하시님이 계신 그 생협은 이제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 활동을 많이 하시는 좋다 나쁘다 이거 그러니까는 이제 그쵸 뭐 지향이 그런 이제 뭐 예를 들면 공동체라든가 안전한 먹을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아마 다수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구조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 이런 거 사실은 보면은 이제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그 소비자의 안전을 무시한 기업의 보통 그러니까 그 모습인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거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많은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거를 자본을 투자한 사람한테 이윤을 많이 주고 거기 일하는 노동자한테 월급을 적게 준다든가 아니면 소비자한테 돌아갈 그런 가치를 되게 줄인다던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생협은 소비자가 그걸 결정하는 그런 구조. 그러니까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그 기업을 만든 거고 이제 그 소비자들이 조합원이니까는 기업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는 거는 하지 않는 그러한 시스템. 그러니까는 그런 문제가 만약에 우리가 내 아이만 생협에서 안전한 걸 사준다고 해서 얘가 이제 밖에 나가서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뭘 먹을 때 가게에서 사 먹는 것이 안전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생협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안전한 걸 공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가 다 안전해져야 되니까는 조합원들이 그런 것들을 같이 하는 거죠. 사회가 더 안전한 식품이 공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생협이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고 시스템이 좋아서. 그러니까 시스템이 누구를 위한 기업인가 하는 것인 거고 그거를 이제 그쵸 대외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저는 여기 이제 말씀하신 거의 중요한 그 사회적 경제의 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스템의 기반이 뭐냐? 그러니까 보통 기업은 1원 1표인 거잖아요. 돈을 얼마를 냈느냐가 한 표인데 협동조합은 기본적인 자기 원리가 1인 1표로
가지고 돼 있단 말이죠. 그거는 얼마나 많은 이제 그 돈을 냈느냐와 무관하게 참여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민주주의를 구성하겠다 이거고, 사실은 뭐 그냥 우리 투표를 하는 모든 행위가 거의 대부분 그런데 기업만 이상한 구조로 사실은 거꾸로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뒤집어 놓고 나니까 사실은 여기서는 뭐 내가 뭐 10만 원을 출자한 사람이든 뭐 1억을 출자한 사람이든 간에 동일하게 한 표를 그렇죠. 행사하게 되는 예, 거고, 그 참여를 통해서 이 전체 구성원에게 가장 효과적인, 효율적인 혹은 필요한 방향으로 이제 가도록 설계가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생협은 그런 소비자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동으로부터 출발해 갖고 했으니까 이게 그런 방식으로 작동이 됐는데, 사실은 많은 이제 협동조합들이 기존에 이제 개별법이라고 부르는 농협, 신협 이런 것들 다 사실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 테두리 안에 있는 다 협동조합들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농협을 떠올리면서 농협이 뭔가 대단히 민주적이고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구현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저희도 의구심을 가지고 계속 볼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지난 개발 독재 기간 동안의 그 역사들을 보면 그것이 정말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나? 그럼 그 안에서 생기는 이 농협장을 뽑을 때의 이 불법 선거와 이 문제들은 대체 다 뭐지?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이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더라도. 그래서 여전히 시스템은 이렇게 돼 있으나 예전에 조금 그 관료주의적이거나 권위주의적인 시스템 맥락, 그 맥락, 사회적 맥락 안에서 갖다 꽂기를 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조합장을 어떻게 선출하느냐의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형해화 시켜가지고 결국은 누군가 굉장히 여기에 많은 이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사장을 그러니까 선출되게 만든다거나 하는 힘의 논리가 작동을 했고, 그런 것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어떤 사회 시스템, 가치협동조합이라고 부르지만 그렇게 작동되는 곳도 있고, 그것이 가장 건강하게 구현되는 방식들이 이제 생협에서의 저런 자발적인 자기 조직화의 힘을 가지고 갔을 때는 그것이 민주주의의 구성 원리가 제대로 관철됐고, 이런 차이들이 아직까지는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협동조합이라는 게 사실은 일종의 프로세스고 일종의 시스템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가치가 더해져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주식회사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법상 회사죠. 이런 주식회사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처음에 이걸 왜 만들었을까 싶은 생각도 해봤어요. 사실은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논리와 방식대로 이 부를 창출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막아보자라는 차원에서 주식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자본의 어떤 분산을 좀 꾀하고 뭐 이랬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운용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지금은 재벌 대기업들 다 주식회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간 게 이제 생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이것을 이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 이제 이런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암만 이 프로세스나 시스템이 좋아도 여기에 모여있는 조합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모였을까라고 하는 건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식회사라고 해서 사실은 전부 다 나쁜 주식회사들은 아닌 것처럼, 그렇죠. 네,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걸로 돌아오는데요. 그게 진짜 근데 네.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협동조합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저희도 이제 주식회사 형태인데, 사실 저희는 그랬던 거는 이제 우리는 기업 활동의 속도와 효율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려는 사회적 가치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오히려 기업은 빨리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해서 주식회사를 한 건데, 협동조합은 기본 구조가 원래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게. 다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합치하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프로세스가 지금도 막 걸리잖아요. 보면은 협동조합 만드시는 데만 막 한 1, 2년씩 걸리시고, 그 다음에 뭘 의사결정을 하나 하는데도 막 몇 달씩 걸리시고, 막 밖에서 보면 답답하죠. 저렇게 해가지고 기업을 대체 어떻게 하나. 근데 거기에 굉장히 강하게 작동했던 건,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기업이 잘 되는 것보다 이 안에서의 어떤 질서, 우리의 공감, 이 민주주의가 구현되어 가는 어떤 원리가 작동하게 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제대로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를 사실은 지금 저는 생협이 규모화되면서 그걸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생협이라는 곳이 어쨌든 먹거리라는 이런 분야가 한정된 분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람들의 이런 천천히 가는 과정이 사람들의 신뢰를 만들게 되는, 오히려 최적화된 그런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제 그쵸. 그러니까 그 지나온 세월이 이렇게 막 쉽지는 않았겠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의사결정의 복잡함도 있겠지만은 협동조합이 가지는 이제 그러한 그 어떤 그 자본의 제약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겪어왔던 어려움들도 있고 또 조합원들이 각자 생각하는 의견들을 모으는 그런 과정들도 그렇고 그 먹을거리라고 하는 그러한 분야여서일 수도 있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뭐 생각이 많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게 여러 가지 꼭 그 분야라고 얘기를 한정하기엔 좀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한 게 맞아요. 병원 있잖아요. 네, 병원도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은 의료 사협이라고 해서 사협협동조합인데 처음에 생협으로 만들었어요. 생협이었어요. 예. 그래서 조합원을 출자해서 조그맣게 그 의원 같은 걸 하나 만들어 갖고서는 거기서 시작해 갖고서는 나중에 뭐 한의원 치과 이렇게 해 갖고서는 굉장히 큰 규모로 성장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거 말고도 외국에 보면은 무슨 등산 장비만을 취급하는 소비자 그 생협도 있어요. 네. 그래서 꼭 어떤 그 특정한 이제 그러한 그 산업에 국한된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다수의 조합원들이 소비하는 그런 어떤 제품이라든가 그러한 산업 분야에서는 이제 가능한 구조다. 근데 이제 초기에 그런 거 만들어가는 게 쉽지 않은 그런 거죠.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그 제가 속해 있는 생협은 조합비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 조합비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조합이 운영되는 회비를 정기적으로 매달 내고 대신에 조합원이 구매할 때 물건의 가격을 굉장히 낮춰서 이게 판매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은 만약에 100명이 조합을 운영하는 것과 1000명이 조합을 운영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조합의 규모가 작을 때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때 제가 내던 조합비가 거의 25,000원, 3만 원 정도에 달하는 한 달에 그렇죠. 매월. 그거를 내고 그때는 제품도 별로 많지 않았었어요. 지금만큼. 근데 지금은 조합비로 10,000원밖에 안 내요.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제가 있던 조합에 조합원이 한 300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2,000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연합회 단위라면 훨씬 더 커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한 이제 조합비를 내고도 우리 그냥 안전한 먹을거리를 갖다가 공급해 그러니까 이제 나도 먹고 조합원들한테 공급하는 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조합원들의 의지 같은 게 이제 쭉 쌓여오면서 지금까지 규모가 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입하게 되고 조합비를 낮추고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정 산업 분야에서 문제가 아니고 조합원들이 필요로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디다든지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변영석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제 긴급하게 결정하고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막 적응력이 빨라야 되는 분야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요. 근데 어째 먹거리는 좀 이거는 정말 전통적인 산업인 거잖아요, 어차피. 근데 이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네. 제가 이렇게 기업을 이렇게 해보니 이 생활재 있잖아요. 이거만큼 강력한 게 없습니다. 생활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재구매를 해야 되는 어떤 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자리를 한번 잡고 나면은 일종의 단골 고객들이 만들어지고 다단계 회사들이 그래서 그런 거 팔죠. 다단계 회사가 그런 맥락이 하여튼 이 반복 구매를 해야 되는 어떤 것들은 한 번 구매가 시작되고 거기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쉽게 잘 안 옮겨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고객이 조금씩 늘리는 거에 힘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다른 뭐 공산품 같은 거야. 뭐 이거 써봤다가 저거 써봤다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랑 다른 이런 생활재의 힘이 있더라. 그런 점에서 생협이 잘 되게 됐던 것도 그 아이템에 집중하신 게 오히려 잘 맞았던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좀 요즘에 특히나 농산물 유통 과정에서 문제 제기들이 많잖아요. 뭐 백종원 씨가 하는 이 최근의 프로그램 뭐 만남의 광장 그것도 지방에서 특산물들을 뭐 좀 더 싸게 뭐 많이 소비하게 해서 현지가는 되게 낮은데 뭐 소비가는 여전히 똑같고 막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이제 이슈가 되곤 했는데 사실 생협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좀 어쨌든 현지 이 생산자와 소비자 바로 직거래하는 그 과정에서 혹시 문제 같은 건 없었나요? 직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직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생협마다 좀 다를 텐데 제가 있는 생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시장 속에 있잖아요. 생협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마트에 갔더니 배추가 한 포기에 100원씩 하는데 생협에서는 1,000원씩 판다. 그러면은 내 마음이 아무래도 100원도 10개를 1,000원에 10개를 할 수 있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여기서 마트에서 또 막 사오고 막 이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생협이 고정 가격으로 똑같은 가격으로 이제 하게 되면 좋기는 하나 그렇게 되면 이제 조합원들이 구매를 또 안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나름 생길 수 조합원들한테까지 외면을 받을 수도 그렇죠. 있군요. 예, 예. 냉정하십니다. 조합원.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생산자들도 생협에 납품을 하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물건값이 시장에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만약에 이제 그 조건이 시장에 그냥 팔면은 1,000원에 팔 수 있는데 생협에서는 900원에밖에 못 판다. 그러면은 또 밖에 팔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밖에다 팔면 생협에도 물건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 생산자의 일정한 단가를 보장해주기 위한 기금 같은 거 따라 적립을 해뒀다가, 만약에 소비자 물가가 너무 싸거나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가 보전해서 조합원들 생협에서도 물건을 똑같이 배추를 더 싸게 살 수 있게 하지만은 생산자한테는 가격을 보전해 준다거나 내지는 생산자가 물건을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한다면은 그거를 소비자한테 또 이제 더 싸게 팔면서 가격을 보전해 주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금을 저희가 조금씩 매달 뭐 조금씩 조합원 1인당 얼마씩 모아 갖고서는 비축해줬다가 그런 때 쓴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일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조합원과 생산자가 위는 서로 이제 그 좋을 수 있도록 하는 아예 것들을 그런 만들었죠. 1년 뒤에 농산물 나올 거를 미리 선 구매 이걸 맞아, 선수매라고 밭을 그냥 송생산하는 거 그냥 다 무조건 우리가 하시지 않나요? 하겠다. 이제 선수금이라고 그래 갖고서는 1년 그쵸. 그러니까 돈을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물건을 생산자한테 물건을 구매해 온 다음에 대금을 납품하는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제 내가 이제 그 매월 물건 살 때마다 돈을 내는 게 아니고 월에 뭐 30만 50만 원 미리 내는 거예요. 목돈을 내고 가서 물건을 할 때는 거기서 차감하는 거죠. 적립해 놓는 거군요. 예.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일단 카드 수수료가 덜 나가서 이제 생협도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목돈을 미리 받아서 그거를 생산자들한테 이제 물품 대금을 좀 더 빨리 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런 선수금도 조합원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생협에서 이제 약간 그 구조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생협 자체에서 주식회사 같은 걸 설립한다거나 이런 케이스들도 있지 않나요? 그런 것도 있죠. 예.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하신 이제 뭐 그런 의사결정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는 그 생협에 그러니까 생협마다 조금씩 이제 그 생협이 추구하는 바가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막 예를 들어서 이제 굳이 설명할 필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안전한 식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근데 그거를 외부에 있는 거래자하고 거래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이게 그 안전을 담보해 주는 데 있어서 불편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도 이제 그런 일이 없잖아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사고가 예를 뭐 우리한테 이제 이렇게 막 그 빵하고 뭘 납품하던 그런 회사였는데 중국산 팥을 사용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이 경찰에서 이 사람을 구속한 시킨 다음에 신문을 보고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계기로 해서 거기하고는 당연히 거래를 끊었고 그걸 계기로 해서 이걸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그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걸 강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직접 뭐 감사도 나가고 뭐 그런 건 당연히 하죠. 예. 그 조합원들이 구성하는 물품위원회 이런 게 있어갖고 조합원들이 직접 정기적으로 나가서 확인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거기에 이제 그 거래를 하게 될 때 무슨 그런 것도 있죠. 수급하는 원재료와 나오는 생산물에 뭐 이런 것 다 보고 막 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그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직접 공장을 운영한다던가 뭐 이렇게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직접 운영하는 공장은 규모가 크지 않고 소수로 운영한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주식회사를 만들어 갖고 운영하기도 해요. 외국에 되게 일반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식회사 형태들을 협동조합이 출자해가지고 회사 설립을 여러 자회사들을 하고 여기가 운영이 되는데 이게 보니까 외국에는 저는 되게 부러웠던 게
그냥 다 주식회사들인데 여기 다 자기를 사회적 기업이라고 불러요. 네. 근데 무슨 근거로 그럼 당신들은 사회적 기업이라고 부르는 거냐? 우리나라는 뭐 인증제가 있고 뭐 이런데 너네 뭐가 있을 거 아니냐? 근데 이분들이 잘 이 개념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뭔지 봤더니 이 기업들이 다 위에 비영리 조직이 다 우산으로 있는 거예요. 비영리 조직이 주식회사를 설립해버려요. 100%.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돈을 아무리 벌어봤자 주식회사가 배당을 가져갈 수 있는 건 이 다 비영리 그렇죠. 법인인 본조직인 거예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가 수익 활동을 많이 내는 게 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돈들을 내가 열심히 벌면은 이쪽에 가서 이 비영리 조직의 자기 목적 사업의 수익에 직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뭐 아마 협동조합들도 다 네, 그런 마찬가지예요. 맥락에서 예, 예, 회사들을 예. 만들어 가지고 수익을 만들게 하고 하는 그게 이제 그 단위로 필요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라이센스 문제도 있고 뭐 등등 여러 조건들 때문에 아마 그런 활동들은 네, 네. 다 하고 계실 거라고. 아까 말씀하신 라면이라던가 뭐 이런 거는 이제 자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조합원들이 그 주식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요. 주식을 팔 때는 당연하게 그냥 시장 거래는 안 되고, 그러니까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지정해서 팔거나 이렇게 좀 제한이 되어 있고, 주식의 거의 대부분을 이제 협동조합이 모여 있는 연합회가 이제 그렇죠.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이익이 딴 데 나가거나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저도 저 개념이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돼서 라디오에서 이 협동조합에서 만든 주식회사의 광고가 나오는 아, 그런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예. 아까 뭐지? 이게 뭐지? 그래서 광고까지 하시나요? 그 예, 유희열 씨가 뭐들이 뭐 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거야? 지금도 하나요? 지금은 얼마 전에 했었어요. 네, 예, 예, 전에 맞아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내가 보고 있는 데에 이 광고가 귀로 들리니까 이게 뭐지? 그러다가 이제 그때 좀 이게 나름 좀 본 거예요. 공부라고 말씀드리기까지는 좀 뭐하고 이게 어떤 구조인가 뭐 그랬는데 이제 저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협동조합도 그러니까 이를테면 협동조합하고 동업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는 거 그냥 동업관계. 예를 들면 변형선 선생님하고 저하고 100만 원씩 투자해서 우리 사업하자 이러면 동업이고 이게 민법상 조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건데 생협은 이제 공익적 가치와 책임이 강조되는 형태의 어떤 경제 공동체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뭐 꼭 먹거리에 국한되어 있는 거 제가 근데 뭘 한다고 협동조합을 설명하고 있죠? 잘하시는데요. 네, 공부 열심히 하셨는데. 아니 원래 알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먹거리를 국한해서 고민할 게 아니라 사실은 되게 협동조합의 네. 형태로 여러 가지 것들을 혹은 요즘 주변에 되게 많아요. 뭐를 하려고 하면 그거를 사회적 기업으로 할까? 아니면 협동조합으로 할까?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이해해야 사실은 이해하기가 좀 편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매장을 그냥 크게 대규모로 내고 이렇게 그러면서 약간 조합원들이 생협에서 이렇게 막 해도 돼요, 막 이렇게 이런 분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사실은 다른 나라에 가면은 우리나라의 이마트 무슨 이제 네. 아무튼 그런 네, 대형 마트 그런 있잖아요. 네. 그러한 규모로 생협들이 있어요. 맞아요. 와. 네. 유럽은 거의 대부분이 막 그런 식의 것들이 다 있는데 저도 이제 몬드라곤 협동조합 거기는 에로스키라는 게 있어요. 유통 조직인 거죠. 근데 진짜 가면 그냥 마트예요. 커다란 마트. 예, 마트고 저 그런 얘기는 이제 책으로는 여러 번 봤었어요. 유럽에 가면은 우리는 마트 간다고 하는데 그쪽은 쿱 간다고 한다. 예, 아이들이 마트를 간다라는 표현을 쿱 간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일상생활화 돼 있는 거죠. 근데 진짜 갔더니 이렇게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한국에 있는 생협들만 봤으니까 그렇죠. 뭔가 가면은 유기농에 막 뭐 네. 이런 거 있을 줄 알았더니 온갖 게 다 있는 거예요. 뭐 TV부터 시작해 TV 냉장고 무슨 과자 종류 막 이런 뭐 대기업들에서 만들어서 파는 이게 되게 느낌이 다르다. 이건 뭐지? 근데 조금 좀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의 생협하고 아까 처음 말씀하셨던 네, 네, 것처럼 네. 이 차이들은 있기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제가 모르긴 몰라도 생협도 사실은 한국에서 제가 90년대 초 중반부터 이 생협에 대한 막 뭐 이런저런 이야기는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생협의 실패 경험이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혹시나 요즘도 보면 뭐 반반인 것 같아요. 어떤 무언가를 도모하려고 할 때 협동조합의 형태로 해볼까? 그럼 옆에서 야 그거 하지 마. 어려워. 망해. 근데 저는 조금 궁금하긴 해서 저는 그 김한신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왜 어려운 거고 왜 망한다고. 망하기 쉬운지. 협동조합이라서 어렵다보다는
지금처럼 산업이 고도화돼서 사실은 거의 뚫고 들어갈 틈이 별로 없잖아요. 예. 네. 저는 그러니까는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 자체의 어려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새로 벌이는, 그러니까 어떤 그 사업 아이템이 무엇이냐라던가 그런 것 자체가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지금. 그 협동조합으로 해서 어려운가?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협동조합을 하겠다는 분들이 저걸로 사업이 될까 하는 이제 제가 이제 옛날에 30대 얘기했던 그런 걸로 하시겠다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아, 생활한복 하셨던 거 그런 것처럼. 명확하게 이게 사업 아이템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협동조합이 다 같이 하고 하니까 좋은 게 좋은 거고 우리가 좋은 가치를 갖고 있으면 잘 될 거라고 하는 굉장히 이렇게 막 그렇게 생각하시고 뭐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모든 사업이 쉽지가 않고 생협도 90년대 80년대 말 90년대에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예. 그 조금조금하게, 그러니까는 이제 한 요만한 매장에 뭐 쌀하고 배추하고 뭐 이런 게 팔고, 근데 그때는 요로만 조그만 굉장히 작은 매장에서 직접 배추도 떼오고 계란도 떼오고 하면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면은 물류 비용도 비싸고 여기 또 배달 나가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가게 지키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뭐 직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물건값이 비쌀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잘 안 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망했어요. 그 당시 있던 생협의 한 70~80%가 망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활로를 뚫기 위해서 생협들이 연합을 한 거예요. 같이 모여서 그러면 우리가 물류를 같이 하자. 뭐 예를 들면 수도권에 안산, 수원 뭐 이렇게 부천에 생협들이 있으면은 한 차가 배추를 갖고 와서 뚝 나눠줘서 이렇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로 물류를 공동을 한다던가 이러한 연합들이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지금 남아있는 생협들이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해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 보면은 뭐가 어려서라기보다는 협동조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협동조합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사업의 전망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에이, 그래도 저는 솔직히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것에 훨씬 더 큰 어려움이,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템이 동일하다면 네. 말씀하신 대로 보통 문제는 이게 이래갖고 장사가 돼 이런 것 때문에 문제인 거지 꼭 조직 구조가 뭐냐의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저는 이 주식회사형, 그러니까 이 시장 경제에서 활동을 하기에 가장 유리한 최적의 조건과 법률적 시스템을 갖춘 주식회사로 하는 거하고 협동조합이라는 구조를 갖춰서 하는 것 사이에서의 굉장히 큰 이런 좀 어려움이 사실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쉽게 그 얘기하시는 것처럼 쉽게 협동조합 하시겠다 그러면 협동조합으로 쉽게 걱정하시지 마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대단히 이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국 사회의 민주 시민 의식은 대단히 성숙해 있다고 우리 스스로 평가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상으로 내려오면요. 일상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 방식 안의 민주성에 대한 얘기로 내려오면 저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5사람이 모여서 5명이 각자의 의견을 얘기하고 그걸 조율해서 어떤 결론을 내는 행위 자체가 정말 미숙한 사회라고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해요. 그런 지점에서는. 그리고 진짜 모아놓고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5명만 돼도 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중심적 사고들이 막 표출돼 나오고 게다가 권리가 똑같아.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이랬을 경우에 이걸 조율하고 중재하는 그런 활동들이 한국에서는 쉽게 일어나지 않는 건 분명하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해가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지난하더라. 저는 그게 사실은 매우 저도 그렇고요. 네. 토론하면서 네. 그냥 보통 내 의견이 무시되면은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이제 얘기가 돼버리고 하니까 결국엔 또 사람으로 다시 돌아오네요. 근데 그래서 협동조합이 많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통해서 그런 민주주의를 교육할 수 있는 맞아요, 장이 되는 맞아요. 거예요. 네. 예. 여기서 나와서 내 얘기를 하고 그것이 무시되는 게 아니라 토론을 통해서 다른 대안으로 새롭게 만들어진다거나 어쨌든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는 장이 되는 것이 이제 협동조합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는 뭐 다른 나라들 뭐 이탈리아라던가 여러 나라들 협동조합이 잘 되고 있는 나라들이 사회적 자본이 풍부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 사회적 자본을 만든 게 바로 그런 협동조합들이 들에서 활동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민주적 소양
이런 것들로 그런 사회가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실제로 협동조합 연구 뭐 이런 거 보면은 협동조합의 주요한 기능으로 민주주의 민주시민을 양성한다. 이러한 것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연구도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어렵지만은 협동조합이 많으면은 네. 사회가 민주적으로 된다라고 하는. 저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보는데 저도 이제 뭐 제 직업적인 사유로 인해서 뭐 이제 공권력과 맞닥뜨릴 네. 상황들이 조금 있는데 그분들이 늘 말씀을 하세요. 아니 시민 운동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법을 안 지키면 어떡하냐 뭐 이러는데 사실 법을 다 지키긴 지켰습니다. 법을 그분들이 잘 몰랐던 거긴 한데 어찌 됐건 그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법을 잘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법을 잘 지키는 건 법치주의고 민주주의는 법을 잘 바꾸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법을 바꾸어내는 프로세스가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열려 있느냐, 얼마만큼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느냐. 저는 협동조합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협동조합 안에 내부 규율을 잘 지키는 것이 협동조합이 잘 되는 길이 아니고 내부에서의 의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조율되고 그래서 내부 규율이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학습하는 장이다라고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김한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동조합이 많아지면 우리 사회가 네. 더 민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협 이야기 해봤는데 결국에는 되게 엄청 좋은 의미가 하나둘씩 더해져서 먹거리도 지키고 농민도 살리고 민주주의 교육도 되고 와 우리 거의 저 국민들 그렇다고 정말 뭐 생협에 아무 문제도 없고 막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문제를 극복해가는 과정마저 이게 교육적인 거기도 하고요. 우리 나라를 2탄을 해야 되지 살리는. 않을까요? 2탄? 생각의 폐해. 그리고 할 말이 많은데요. 우리 먹거리다 보니까 사실 먹거리 이 관련한 이야기가 한두 끝도 없잖아요. 또 우리 워낙에 또 이 초딩 입맛과 또 그렇지 않은 분들 입맛 또에 따라서 뭐 식품도 달라질 수 있고요. 네, 다음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